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오늘 첫 순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순간들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자, 김묘성 기자님, 8월의 첫날 어디로 먼저 갈까요? 네, 먼저 국내 소식 준비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또 폭우까지 정말 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바나나가 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오호. 영상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동남아에서 보일 법한 나무에 바나나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와. 이곳이 어디냐고요? 필리핀 아닙니다. 베트남도 아닙니다. 바나나 나무 뒤로는 아파트 단지도 보이는 그러네요. 이곳은 바로 서울 노원구인데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서울 한복판에 바나나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야, 장윤 변호사님, 진짜 필리핀 아니고 베트남 아니고 서울 맞죠?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린 거예요. 와. 이게 현실이 된 상황인데 일단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에콰도르, 필리핀 이런 더운 나라에서 바나나는 수입해서 먹어왔거든요. 근데 역대급 폭염 때문에 열대과일 바나나 40여 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냐? 누가 심었냐? 11년 전에 한 도시농부가 실험적으로 한번 심어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패션 프루트도 심고 바나나도 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매가 나온 거고요. 이 바나나 그러면 한국에 좀 맞게 개량을 했거나 뭐 품종을 개선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야. 열대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그 바나나 품종이 맞고요. 일단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좀 생육을 하다가 올 4월에 이곳으로 바로 옮겨져서 계속 키웠는데 이게 노지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오렌지도 그리고 뭐 레드향, 천혜향도 한국에선 나지 않았었던 그랬었죠, 품종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일로 많이 사서 먹게 되는데 이제는 바나나, 애플망고 이런 열대 과일까지도 한국산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야, 이러다가 조만간요, 뭐 망고나 두리안 이렇게 막 옛날 저 동남아 가서 보던 그 과일들 서울에서 보는 날이 진짜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안진영 기자님, 다음 어디 나라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SNS에 올릴 영상을 찍겠다고 현지 청년들이 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고 또 굉장히 위험했던 이 행동,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자, 달리는 열차를 보는 청년들,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나 싶던 순간에 자, 열차 문 쪽에 있는 승객을 향해 갑자기 들고 있던 회초리를 휘두릅니다. 아이고. 저 회초리 정말 순식간에 휘두른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요 때문 아니겠습니까? 좋아요요? 그 좋아요 하나 더 받겠다고 저런 행동을 했던 거죠. 인도 뭐 인구 대국이죠. 세계 1위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4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이다 보니까 인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열차에도 열차 지붕, 문, 발판 할 것 없이 많은 승객들이 거기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범행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열차 건넌목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승객이 피해를 입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현지 경찰이 일단 청년 2명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영상에 나온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4명 정도를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나머지 2명을 추격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영상이 공개되게 되면은 현지에서는 반응이 뭐 대단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지 누리꾼들도 온통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 기차 타고 가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는 경우를 봤다. 돌멩이를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도둑이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노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SNS에 이 좋아요 좀 더 받으려고 더 자극적인 영상 올리려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례까지도 좀 봤는데 이 좋아요는요, 공감과
응원의 의미지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경쟁의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유미 변호사님. 어느 나라로 갈까요?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한 80대 할아버지 집을 계속 매일같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할아버지 곁에 서서 음식을 받아 먹는 너무 귀여운 이 생명체들 보이시죠? 하얗고 까만 얼굴 그리고 작은 귀를 가진 이 동물은요. 미국 너구리 그러니까 라쿤입니다. 그릇에서 음식을 손수 꺼내주는 할아버지 그리고 맛있게 받아 먹는 라쿤들 보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 장면입니다. 우리 저 미국에 13년 동안 계셨던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혹시 저 라쿤이나 뭐 야생동물한테 이렇게 먹이 줘보신 적 있어요? 아니 먹이를 줘본 적은 없고요. 길거리에서 본 적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숲이나 이런 데 공원 같은 거 가면 라쿤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뭐 다람쥐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 많이 있어서 보긴 했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음식을 줘본 적은 없는데 이 라쿤 같은 경우 지난해 봄에 처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1년 넘게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좀 먹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먹이 준 거를 기억을 하고 매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매일 밤에 라쿤이 찾아와서 저 할아버지가 일부러 라쿤에게 줄 음식물들을 준비해 놓은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친해지게 됐고 포도, 지금 나누는 건 마시멜로거든요. 마시멜로, 포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니까 저 라쿤들이 계속 찾아오고 할아버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 라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걸 보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효선 기자님이 미국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엽고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준비한 소식은 조금은 오싹하고 조금은 두려운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의 주민들이 한밤중에 들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집 앞에 서 있는 누군가 손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발로도 문을 쾅쾅 치고는 이렇게 냅다 아이고. 도망가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 우리 저 미국통 최진봉 교수님. 네네. 우리 왜 미국통. 어렸을 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남의 집 벨 누르고 그냥 도망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네. 저것도 미국판 벨 누르고 근데 도망가기 이런 건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정도는 귀여운 것 같아요. 저거는요 발로 차고 그리고 손을 막 두들기고 이러는 거는 대단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저런 행동을 하니까 자고 있다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청소년들 사이에 SNS에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대요. 아이고, 저렇게 찍어서 아까 뭐 좋아요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저거 찍어가지고 챌린지에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저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런 행동 때문에 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하고요. 일부는 부서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로 차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여성은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데리고 그 클라짓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집어넣는 장소 네. 방 안에 그쪽으로 피신까지 했대요. 아이고.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저 사진 보세요. 저 아이고. 완전히 부서진 사진이거든요. 잘못된 이 SNS 문화가 결국 저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참 이 SNS 챌린지 보면 뭐 이렇게 귀엽게 춤도 추고 멋있는 춤도 추고 하던데 왜 꼭 저렇게 좀 폭력적으로 이런 챌린지를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안지정 기자님 오늘 마지막 종착지 소개해 주시죠. 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관광업체가 홍보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시죠. 자, 짚라인에 매달린 채 빠르게 하강하는 존재 바로 당나귀입니다. 아이고. 근데 원치 않는 탑승이었는지 출발할 때부터 발을 동동거리죠. 근데 공중에서도 저렇게 다리를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애처로워 보입니다. 야, 김현주 평론가님 저 모습 막 당나귀가 다리를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동물 학대 논란이 일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배에 무슨 혁대에 두른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가는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 그지없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 누리꾼들이 저 짚라인에 묶여있던 저 당나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공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건 엄연한 동물 학대다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빗발치게 되니까 이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게시물을 내리기는 했지만 게시물 내렸다고 그 비판이 어디로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단체에서는 저 당나귀의 경우에는 저렇게 이렇게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혹시나 척추 부상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업체에서는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현지 경찰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지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례를 보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